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유럽과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3대1로 공격당한 시진핑, 같은 날 미국은 추가 제재 발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EU가 투자 협정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충돌을 했어요. 왜 충돌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유럽 정상들은 14일 화상 정상회의를 열었죠. 이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시장 개방이었어요. 그런데 인권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핵심 의제가 뭐였냐면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중EU 간 포괄적 투자 협정이 원래 의제였어요. 원래 의제가 좀 빗나가서 다른 이야기까지 넘어가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많이 격돌하고 있죠. 이 격돌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홍콩, 그리고 신장 위구르 이런 지역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니 시진핑이 반발하고 일어난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포괄적 투자 협정이 원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 3명과 인권 그리고 무역을 앞세워 시진핑 국가주석을 압박을 한 것입니다. 시 주석도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맞받아쳤고, 양측은 공동 성명도 못 보내고 이 화상회의는 끝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회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EU 대표는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 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측 대표로는 시 주석이 참여했죠. 회의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시 주석은 여러 참가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비공개회의, 공개회의에서 비공개회의로 넘어가자마자 일부 공개된 발언에서 상대에 대한 압박 그리고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의 분위기가 냉랭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이번 회의는 중국 유럽 지리 표시 협정을 맺는 한편 투자 협상을 속도를 내서 올해 마무리 짓기로 노력하기로 결의한 후 EU와 중국이 2014년부터 투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에 이 협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고, 특히 EU는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열고 여러 제한을 없애고, 그리고 유럽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죠. 만약 중국이 유럽이 원하는 투자 기회를 열려면 중국이 더 개방을 해야 돼요. 더 개방을 해야 되는데, 더 개방을 하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유주의를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 어디예요? 홍콩. 그리고 특히 홍콩 문제가 가장 크게 돼 있고, 신장 위구르 이런 지역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죠. 이 터져나온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화웨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수면 밑으로 내리고 지나가고 있어요. 미셸 상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은 중국이 뛰는 경기장이 아니라 중국과 경기하는 선수라고 하면서 우리는 양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자기들이 놀 마당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는 나도 공정한 선수인데 우리가 여는 만큼 너희들도 열어달라, 이 말입니다. 이는 중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유럽 내에서 인식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럽의 기업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통신과 정보기술, 헬스케어 등의 부분에서 중국의 장벽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언론을 인용해서 메켈 총리는 중국 시장의 개방을 뜻하는 투자 협정을 정말 원하는지 분명히 밝혀라라고 시 주석을 압박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개방을 원하느냐? 우리의 개방을 더 원하느냐? 너희도 더 개방해라, 이 말이죠. 상호주의에 입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유럽을 더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공정한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홍콩, 신장 위구르를 건들게 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EU는 이날 중국의 인권 문제도 제기를 했어요. 미셸 상임의장은 우리는 중국의 홍콩 주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라고 하면서 인권운동가와 언론인 처우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밝혔다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즉, EU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해온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우한 폐렴에 대한 중국 책임론 등의 조심스러운 시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무역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특히 공정무역입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예요. 공정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정무역은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은 물품을 파는 것을 공정무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인권 문제는 공정무역과 같이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공정무역, 인권 문제를 같이 언급을 하게 되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신장 위구르, 홍콩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쏠쏠찮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3대1로 붙어서 시진핑이 얻어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주석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반발을 당연히 해야죠. 시 주석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간섭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인데 왜 간섭하느냐라는 거죠. 그는 홍콩과 신장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 통일을 수호하고 각 민족이 편안하게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은 그 어떤 세력이나 국가가 중국의 불안정한 분열을 책동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인권과 관련해서 각국이 우선 자기 할 일을 잘해야 한다. EU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반대한다며 중국은 EU가 상호 존중에 따라 교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EU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평화공전, 두 번째는 개방협력, 세 번째는 다자주의, 네 번째로는 대화협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보세요. 평화공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방협력, 서로 말하는 조건이 다른데 개방협력이 되겠어요? 다자주의, 이건 평등해야 돼요. 대화협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게 어불성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 주석은 유럽의 화웨이 배제,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는데, 그는 최근에 5G, 그리고 외국 투자 심사, 정부 조달, 경쟁 정책에서 EU의 방향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기업의 합리적 권리를 보장하기를 원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나라도 자국 우선주의예요. 어떤 나라도 자국을 망가뜨리면서 외국에 개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국을 먼저 살리고 외국에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말은 정확하게 틀린 거죠. 합리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보장받을 만하게 서로 열어줘야 돼요. 없는 사람은 없는 만큼 조금만, 그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 많이, 이렇게 개방을 해야 정상적이죠. 그런데 중국은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고 있고 기회만 얻으려고만 하고 있고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껏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중국은 주식의 51%를 지금까지 중국 지방정부나 아니면 공산당 정부가 지정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49%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죠. 바뀐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방이 많이 필요한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이 신장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건들고 있어요. 미국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14일날 관세국경보호청이라고 CBP인데요. 이날 강제 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인도 보류 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품은 수입이 아주 금지된다라는 거죠. CBP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에게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하고 있으며
강제 노동은 물론 끔찍한 인권 침해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WRO가 만약 인도 보류 명령이 발효가 된다면 인신매매, 아동노동, 인권 침해 등이 의심되는 선적을 CBP가 억류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신장에서 오는 모든 물품을 억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합니다. 신장에서 오는 물품에 대해서 CBP가 그냥 어떤 말도 안 하고 억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수입 금지 품목이 나왔는데 신장지역 5개 특정 제조업체, 이 제조업체에서 만들면 안 돼요.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면직물, 의류, 헤어제품, 전자제품이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장산 토마토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금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중국산 면의 85%나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에서 면직물을 수입 금지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국산의 면을 전부 다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은 작년 신장을 포함한 중국산 면직물 500억 달러를 수입을 했어요. 말하자면 중국산 면직물 500억 달러 수입이 원천적으로 끊어지게 된 거죠.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가 연루된 중국 기업 11개를 대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어려워지죠. 미국과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EU의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인데 그러나 이 간극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EU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왕이 외교부장은 8월 말에 이탈리아 뻥 찼죠. 프랑스 뻥 찼습니다. 유럽 5개국을 순방했고 왕부장은 귀국하자마자 양제츠라는 분이 한국의 부산에도 왔던 분이에요. 부산에도 왔다가 찍고 바로 스페인, 그리스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역, 인권 등의 각 분야에서 양측의 입장 그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이 적지 않아서 이게 조율이 쉽지 않았다. 특히 홍콩 문제 때문에 특히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갈등이 가장 심했는데요. 중국이 홍콩 내 반중 세력을 감시 처벌하기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작년에 시켰죠. 올해 시켰구나. 올해 시켰죠. 올해 시키자마자 EU 회의가 강하게 비판했고 독일, 프랑스는 홍콩과 체결했던 범죄인 인도 협정까지 폐기를 했습니다. EU는 지난 6월달 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인수합병, 공공입찰 참여에 제한할 수 있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바로 중국 공영기업을 겨냥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 말에 열린 중국과 EU 화상정상회의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어요. 그 갈등의 기류가 지금까지 연장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3대1로 두들겨 맞은 시진핑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한 거기에 미국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표를 내버렸죠. 신장에서 만들어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입 금지. 이게 같은 날에 했으면 왜 그런지 같은 기류가 원래 날짜는 항상 얘기하지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 날짜에 왜 일어났는지 이 날짜가 왜 이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지 알려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돼요. 그 날짜 주변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은 날짜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공동으로 중국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과 유럽과 미국은 같이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